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시장을 같이 좀 지켜보는데요. 예, 잠깐 오늘도 휴일인데 또 앉아서 음, 총선 지켜보다 보니까 또 미국장 보게 돼 있는데요. 자, 우리 미국장 매매하는 거 요즘 저도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이유가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예전처럼 한 4, 50만 원 정도를 벌어주면 더 이상 매매를 안 할 텐데 계속 버는 돈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만 원 왔다 갔다 그리는 상황이라서요. 조금 더 먹자는 생각에 주간장을 좀 쉬면서 야간장을 좀 먹자는 생각에 제가 자꾸 지켜보다 보니까 매매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받는 교훈이 굉장히 남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2, 3일 정도는 지켜봅니다. 예,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한번 지켜보고 돈이 안 된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이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저는 포기하거든요. 아마 지금 미국 선물도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한 30분 지켜보다가 수익이 안 나면 그냥 접어버리고 그냥 푹 쉬는 거지, 그죠? 예, 그 매매가 저는 제일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시장이라는 게 때로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시장이 있고 돈이 안 되는 시장도 있는데요.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댓글을 남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상승을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 그렇게 보실 분들은 그렇게 보십시오. 예, 뭐 저는 여러분들한테 상승장에서 상승을 보라, 하락장에서 하락을 보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거나 아니면 제 매매가 옳습니다라고 저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크릿 그 카페에서 강의를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떤 매매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름은 심도 깊게 얘기를 드리는 편인데요. 우리 연구소에 있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여러분이 하는 매매를 저한테 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 연구소에 계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이름 성함이 허실실님입니까? 예, 이분이 저를 그래도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원래 사람은 의심병이 있어가지고 의심을 하고 탐정 수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신뢰가 가면 그때부터 믿음을 주는 게 정상적인 사람인데요. 제가 다른 포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포탈에 잘 붙어있지 오랫동안 붙어있으면서도 제가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다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게 옳다고 생각하고 또 제 매매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매매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이죠.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상승을 어제 만약에 봤다라고 가정하면은 지금 이미 100포인트 정도 손해를 봤겠지, 그죠? 다우 기준으로 400포인트 정도 손해를 봤을 테고, 물론 어제 하루만 봤을 때는 상방이 맞았고 또 상방을 보는 게 훨씬 나았죠, 그죠? 근데 하루 딱 지나니까 제자리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제는 올랐고 오늘은 내렸는데, 어제 제가 상방을 봤으면은 한 100포인트 먹었다가 뭐 좀 더 주겠지 생각하고 버텼으면은 지금 200포인트 이상 손해를 봤을 거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제 조금 100포인트 정도 먹고 좋다 했는데 안 팔았으면 이제 본전이 왔는 거죠. 예. 저도 저 나름대로 보는 시장의 뷰가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들 보는 나름대로 뷰가 있는데, 제가 하는 매매, 예를 들어서 수익만 나면 파는 매매를 어떤 분들은, 뭐 마땅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두 분들의 특징을 딱 보면요. 어떤 분이 현명하다, 어떤 분이 현명하지 않다라고 나눠지는 게 아니고,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그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깡통 한번 차고요, 고생 세가 빠지게 하고 야 이거는 방법이 아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드시 깡통을 차고 굉장히 고통을 얻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뭐 그렇게 매매를 하셨던 대다수의 사람들 같으면은 제 매매가 굉장히 이상적인 매매로 보일 수도 있고요. 뭐 아직 깡통을 차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깡통을 찬 적이 없던
진행형이거나 아니면 영원히 찰 일이 없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그런 분들이 보면은 야, 왜 올라가는데 왜 상방을 못 잡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린데 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주식 투자로 실패해서 자살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자살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자살하는 사람이 되도록 요구를 하면은 저는 귀가 얇아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 잘 믿어요. 그런 말.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사실 마인드가 좀 흔들려요. 저도 팔랑귀거든요. 여러분들만큼이나 팔랑귀예요. 개인 투자가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매매를 조금 더 잘한다, 시장을 조금 잘 본다는 것 뿐이지 마인드 자체가 완전하게 메이저의 마인드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팔랑귀다 보니까 그 팔랑귀의 한계가 뭡니까? 예, 잦은 바람에도 휘날리는 거지, 그죠? 예, 미풍에도 휘날리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게 그겁니다. 연구소에 계시는 분이든 시크릿 카페에 계시는 분이든 저는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이유 또는 제가 카페를 운영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살하지 말라고요. 뭐 제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자살하는 일이 없도록 또는 가정이 완전히 망해서 폐가망신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막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제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이 사람 참 잘 버는구나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보시면 되죠. 이 사람은 자기의 실력만큼 베팅을 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베팅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팅을 안 하는구나. 왜 그럴까? 베팅을 했을 때 만약에 성공을 하면 많이 버는 건데 많이 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건 아니거든. 제가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벌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박수를 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득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못 벌고 지금처럼 그냥 꾸준하게만 벌고 조금씩 벌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대박을 내서 저는 돈 많이 벌잖아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주식 안 할 겁니다.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 돈 다 말리고요. 그 사람들 돈 줘서라도 저는 주식 안 하게 만들 거예요. 주식은 원수한테 가르치라는 말이 주식 격언에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원수한테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요. 말 더럽게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꼭 두들기 맞아 봐야 아픈지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험해 봐야 돼요. 자기가 하는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바보 짓인지. 그런데 주식으로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공하는 1%가 있기 때문에 그 1% 안에 여러분들이 든다면 주식 투자도 굉장히 좋은 노후 대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금수저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나 좁고 많은 사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 제가 왜 제 실력에 약 한 10%도 제대로 발휘를 안 하고 왜 얘가 수익만 주면 팔아버리는 걸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돈을 많이 벌면요. 여러분들 안 볼 거거든요. 예, 다시는 제가 이 유튜브 있던 영상들 다 없애버리고요. 연구소 폭파하고 여러분들하고 전혀 만날 일이 없을 거예요. 저 강남에 청남동에 수영장 딸린 빌라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놀러 다니지 유튜브에서 이런 헛짓 제가 절대 할 생각 없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생각만큼 생각 이상으로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맨날 말로는 머리도 나쁘고 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더 머리도 좋을 뿐더러 또 짠머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짠머리는 여러분들 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거의 짠머리 10단 정도에 있는 거고요. 머리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보통 사람 이상으로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절대 나쁘다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만나고 10년 후에도 20년 뒤에도 이렇게 만나려면 제가 대박 나면 안 돼요. 제가 대박 나면 여러분들 만날 일 없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섭섭하고로 또 아이고 니는 대박 내지 말고 계속 지금처럼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거든요. 제가 보기보다 잘 삐집니다. 예, 굉장히 잘 삐져요. 한 삐지면은 잘 안 들어와요, 제가요. 이게 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또 평소에는 전혀 화를 안 내는데 삐지면 잘 안 들어온다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나마 그래 그래도 너는 좋은 일 하고 사니까 대박을 내라 이렇게 저한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뭐 그때 속으로는 뭐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부디 그래 너 대박 내 가지고 네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주식 투자해 가지고 대박 내서 주식을 떠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또 뭐 몇 억 벌었다고 해도 다시 기 들어 가지고 다 날려먹는 사람들은 많지, 그죠? 뭐 어쨌든 저는 얘기했다시피 한 몇십억 벌면은 이제 죽을 때까지 주식 안 할 거예요, 저는요. 예, 그냥 그 돈 가지고 펑펑 쓰면서 살 거기 때문에 제 목표는 원래는 45 넘기기 전에 50억 벌어서 그냥 주식시장 떠나는 건데 쓸데없는 짓을 많이 가지고 제가요. 예전부터 제가 이런 쓸데없는 짓을 매년 해왔기 때문에 이 시간에 돈을 벌면은 뭐 몇 억을 더 벌었을 텐데 이상하게 이제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저도 나름대로의 방편이죠. 대박 내려는 생각을 버리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굉장히 큰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대박이라는 것은 반대는 쪽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크게 먹는 거 반대는 적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날리는 거거든요. 예, 크게 먹는 거 반대는 다 날리는 거지 적게 날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먹는 거의 반대는 뭡니까? 적게 날리는 거죠. 저는 아주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작게 먹기 위해서 적게 날리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쉽게 말하면 그걸 반대로 하면은 많이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지, 그죠? 대신에 적게 날리고 싶다는 거죠. 뭐 언젠가는 계란에 포함되어 있는 계란이 언젠가는 병아리로 부활하듯이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흔히 자주 써먹는 그 대박이라는 거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 배우시는 저희 연구소 시크릿 카페 회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매매가 다 다치는 매매는 아니에요. 단지 제 마인드가 일단은 돈을 벌어서 그 번 돈 가지고 날려먹을 짓을 해도 괜찮은데 내 원금 가지고 날려먹지 말자는 게 제 철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매매 가지고 한 3천만 원 벌어 가지고 그 뭐까지 인생 뭐 있습니까? 3천만 원 날리든지 3억을 만들든지 한번 찔러보면요. 뭐 10번 중에서 한 번만 걸려도 3천만 원 날려봤자 어차피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럼 뭐 다시 또 열심히 해가지고 3천만 원 모으면 되지, 그죠? 그래 또 다시 또 질러보는 기라. 그렇게 7.8개 가지고 한 7, 8년 정도 쓰다 보면 한 번만 걸려가지고 3억을 벌면요. 그동안 내가 3천만 원 질러서 3천만 원 질러가지고 날렸더라도 뭐 언젠가는 3억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그 돈 가지고 현물하고 뭐 선물하고 이렇게 정말 해진 개념으로 매매해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또 3천만 원 정도를 벌어가지고 또 질러가지고 또 그게 3억이 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강남에 빌딩 하나 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면은 매매도 수월해지고 굉장히 마음도 편해져요. 근데 그게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데 기술 없는 사람은 그 3억 벌어봤자 금방 날려먹겠지, 그죠? 근데 기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원금은 절대 안 날리거든요. 그래서 뭐 못 벌면 못 벌었지 그 3억은 죽을 때까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또 기회가 있었으면 또 3억이 또 10억이 될 수 있고 30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원금을 다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번 돈 가지고 질러보는 건 괜찮다는 얘기죠. 근데 내 원금을 손상을 입을 만한 일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 정말 주식 투자는 정말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흔히 고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매매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주둥아리 고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진짜 고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많이 알고 매매도 잘하는데 돈을 못 벌어요. 10년을 놓고 보면 번 돈이 없어요. 근데 주둥아리 고수를 넘어선다고 해서 고수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10년 지나가 몇십억 버는 거, 몇백억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도 특출나게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자기 번 돈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뭐까지 그 3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버틸 수가 있잖아요. 왜? 자기 원금을 손상 입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길게 봤을 때 10년 정도, 20년 정도, 30년 정도를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한 번만 성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다들 뭐 저한테 또는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생각하는 게, 야, 한 달 뒤에 부자 되고 싶고, 하루 뒤에 부자 되고 싶고, 1년 안에 10억 벌고 싶고, 뭐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욕심을 부려서 실패했던 사람이 100명 중에 100명입니다. 1000명 중에 1000명이고, 10,000명 중에 10,000명이에요. 그러면 1%라는 것은요,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꾸준하게 벌다가 그 번 돈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번 돈이 뭐 예를 들면은 상방 베팅을 해놨는데 갑자기 기절해 버렸어. 한 3일 뒤에 깨어나니까 한 100배 올라가 있더라. 그래서 그게 10억이 됐어요. 뭐 그런 거는 제가 그런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내 돈 원금 가지고 질러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3천만 원 가지고 질러 가지고 몇 번 지를 수 있겠어요? 3천만 원 다 질렀어요. 근데 30%만 날라가도 1천만 원 날라가 버리죠. 그럼 2천만 원 남아 있잖아요. 그 2천만 원가 또 질렀는데 또 30% 날라가 버려요. 그럼 1천만 원밖에 안 남죠. 그 1천만 원 가지고 다시 원금 만드는 게 맞아 3천만 원 만들어야 되는데 원금 만드는 것도 힘들거든요. 3천만 원 가지고. 그럼 결국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하느님 맙소사 원금만 만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지, 그죠? 그게 현실이라. 근데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원금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열심히 안 살아온 사람들은 그 나머지 1천만 원마저 날려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 뭡니까? 3번 만에 깡통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라면 1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씩 지른다 그러면 뭐 그죠? 한 10,000번 중에서 한 번 안 먹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재수 좋으면은 뭐 10억도 되고 뭐 5억도 되고 할 수 있는데 꼴랑 뭐 몇천만 원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이 풀베팅해서 30억을 벌겠다, 10억을 벌겠다고 얘기하면요.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30만 원 가지고는 3천만 원을 벌 수가 없잖아요. 또 300만 원 가지고도 3억을 벌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뭐 3억, 5억, 10억을 벌려고 하면은 1,000만 원 이상을 질러야 된다는 얘기죠.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날려도 되는 돈이라고 가정하면요. 내가 10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을 100번 지르려고 하면 10억이 필요하지, 그죠? 10억이 있어야지 1,000만 원씩 질러가지고 한 3억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산실적 계산으로. 근데 만약에 30분 안에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억 날라가 버리는 거죠, 뭐. 30분 안에 대박이 날 가능성이 몇 프로 됩니까? 그게 한 1% 정도? 예, 그게 1%? 그러니까 정말 운빨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실력도 좋아야 되겠지만 정말 운빨이 있는 사람이 외에는 여러분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대박이 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대박이라는 거는 100억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씩 질렀을 때 뭐 먹을 수 있는 게 대박이고요. 우리 뭐 몇천만 원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이 낼 수 있는 대박은 기껏 해봐야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거든요. 뭐 한번 매매 잘해가지고 1, 2천만 원 벌었다고 해서 기분은 좋겠죠. 근데 3일만 지나보세요. 별로 기분 좋은 거 다 사라지거든요. 그럼 그 뒤로는 뭡니까? 또 현실이죠. 그 1,000만 원 까먹는 건 며칠 걸립니까? 하루 만에 까먹을 수 있어요. 벌 때는 되게 어렵게 벌었는데 까먹는 거는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의 원금을 지키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는 거, 원금을 지키는 거,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자, 이 미국 선물도 제가 여기서 잡으려고 몇 번 했었거든요, 지금. 8617 몇 번 걸어놨다고 취소했어요. 제가 이 걸어놨으면은 이까지 내려왔지만 저는 그래봤자 10팁밖에 못 먹어요. 그럼 5만 원밖에 안 먹었을 거예요, 저는요.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질 걸 이미 예상하고 있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은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크릿 카페 회원들 알겠죠? 제 창만 봐도 대충 이게 왜 떨어진지 알겠지, 그죠? 그 차이가 그거죠. 떨어질 줄 알면서도 안 잡는 거하고, 또 만약에 여기서 이걸 돌파해보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표시해놨지, 그죠? 예, 8,55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8,654에 걸어놨어요. 왜? 요걸 돌파해버리면은 다음 자리가 바로 그냥 이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걸어놨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바로 맞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못 먹었는데요. 못 먹어도 아쉬운 거 없어요. 예, 뭐, 오늘 다들 노는 날에 12만원 벌었네요. 뭐, 제가 오늘 자전거 타고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오후 한 6시쯤에 들어왔거든요.
강정보까지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뭐 실컷 내가 썼는 돈 한 5천원 됩니까? 담배값 하나 빼고는 쓴 게 없는데 그럼 이 돈은 다 남는 거죠, 제 통장에. 그죠? 네, 그럼 됐어요. 너무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제 시장을 많이 봤지만 이건 내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확실하다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내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있고 못 먹는 시장이 있어요. 저도 잘 벌 때는 참 잘 벌어요. 근데 못 벌 때는 참 못 벌어요. 근데 중간에 그건 없잖아요. 돈을 날리는 경우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도 아니면 뭐지만 저는 뭡니까? 돈은 없어요. 개 아니면 걸이지, 그죠? 개걸 셋 중에 하나잖아요. 못 먹어도 걸은 먹는다는 얘기죠. 못 먹어도 걸은 먹고 잘 먹으면은 유시고요. 못 먹어도 뭐 걸은 먹는 거죠. 그럼 됐어요. 시장이라는 게 제가 12개월 동안 1년을 지켜보면 한 8개월은 괜찮고 4개월은 별로 안 좋아요. 그 중에 한 2달은 되게 안 좋아요. 내 돈 뺏어 먹으려고 나오는 이 4월달이 그런 장입니다. 제가요 매년 여러분들한테 우리 연구소에서 제가 항상 올려드리는 글 중에 하나가 1, 3월달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겪어봤으니까 이제는 제 글도 알고 내용도 알겠지만요. 제가 올해 10월달부터도 다시 경고를 하겠지만은 되게 이게요. 그대로 맞습니다. 1, 3월달 만까지라도 하지 마라. 이게 지금 4월달은 얘기 없지. 그죠? 4월달 얘기는 그죠? 4월달 얘기 없어요. 여기서 4월달 있지. 그죠? 예. 이게 의미가 뭐냐 그러면 3월달까지는 좋다가 4월달 이게 아니고요. 이때가 좋았으면은 이거에 설거지 하는 날이 4월달이더라고요. 4월달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매매하는 게. 왜냐 그러면 이때 시장 등락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4월달 갑자기 잠잠해져 버려.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 버리고 내려가는 것 같은데 계속 내려만 가버리고 이런 장이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가 앞전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되게 매매하기 좋았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영 변동이 없어요. 오르긴 오르고 내리긴 내리는데 변동이 없어요. 뭔가 스펙터클한 변동이 있어야 돼요. 왜? 1, 3월 달에 이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위험한 날짜별로 정해드렸죠. 1월 17일 날과 1월 하순 21일 정도부터 가 조심해라. 2월달 다 조심해라. 3월달도 조심해라. 그럼 4월달은 1, 2, 3월달 잘 버텨왔는 사람들은 4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 방심하고 있거든요. 저처럼 방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달에서 손실 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즉 개인 투자가 중에서 특히 현물이도 마찬가지. 현물도 보니까 하방 베팅 하는 거 있잖아요. 뭐지 그걸? 레버리지 인버스 갑니까? 인버스 곱하기 2배 많이 물려있지. 그죠? 1, 2, 3월달 잘 피했다가 4월달에 다 물렸거나 3월달에 먹었는 거 4월달 날린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누굴 원망하지 마세요. 저도 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내리는 걸 어떻게 해요? 지금 많이 내리고 있네. 많이 내린 거 아니죠? 올라갈 때 이만큼 올라왔어요. 4,500포인트 올라왔어요. 요 300포인트 깨졌다고 많이 내려앉는 게 아니지.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4월 지나면 제가 얘기했다시피 많이 내려올 거라 얘기했어요. 근데 못 버티는 걸 어떻게 해, 이 자리. 그죠? 어제 제가 만약에 하방 잡았으면 100% 손절했습니다. 또 한 200 날려먹었겠죠. 그리고 오늘 여행 갔다 뛰고 오니까 갑자기 또 본전 와가지고 수익 나 있는 게라 지금. 만약에 안 팔았으면 짜증나죠. 그러면 뭡니까? 놀리는 거라 이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걸 다시 잡잖아요. 하방 온다. 어차피 여기까지 올 거니까 하방 온다고 잡잖아요. 또 올라갑니다. 사람 미치게. 이렇게 손절 하다 보면요. 금세 1,000만원 까먹어요. 예, 금세 1,000만원 까먹는, 그러면 1,000만원 까먹는 게 2,000만원 잡아가지고 반토막대가 1,000만원 날리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예요.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2,000만원 가지고 200만원 손절, 200 손절, 200 손절. 이러다 보면 금방 1,000만원 날아가 버려요. 이 손절이 문제인데, 손절 안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런 시장은 1, 2, 3월달 방심했던 사람들이 4월달 다 날려먹는다는 얘기죠. 그 제가 이 얘기를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도 이번에 1, 2, 3, 4월달에 돈 날리는 사람들 수두룩하죠. 동학 개미니 뭐니 켜봤자 제가 보기에는 다 밥이고요. 지금은 밥이 아닌 척 하는데 제가 보기에 다 밥이에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꼬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꼬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꼬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4월달도 재미없고 5월달도 재미없고 6월달까지 재미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라 재미없네. 그러다 보면 한 7, 8월 되면 또 갑자기 시장이 위나 아래로 한번 움직입니다. 그럼 또 방심하고 있다가 또 두드기 맞는 게라.
그 두들기 맞으면은 또 이게 또 이렇게 움직이구나 생각하고 있겠잖아요. 근데 또 9월달, 10월달, 11월달가 조용해 또. 뭐야 이거. 이럴 때, 자, 1, 2, 3월달과 7, 8월달. 이때 물리면요. 복구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물리면 복구 못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뭡니까? 큰 손해보지 말라는 얘기 하잖아요. 큰 손해보면 안 돼요. 언제든 관계없지만 큰 손해보면 안 돼요. 왜? 그 뒷날에 복구가 안 되는 날이거든요. 시장의 패턴이라는 게 3일 만에 바뀔 수도 있고 3개월 만에 바뀔 수도 있는데요. 뭐 길면 6개월까지 그대로 가는 거 봤습니다. 이번에 상승장에서 2010년도부터 18년도까지 제가 상승장에서 6개월까지 가는 거 봤어요. 근데 어떤 날은 3일 만에 패턴이 바뀌는 거 봤는데요. 이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탁탁 바뀝니다, 이게. 그러면 이 패턴을 못 따라가면은 다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렇고요. 자, 이제 내일은 위클리 만기거든요. 오전에는 할 거 없고요. 이제 오후 2시 이후부터는 위클리 만기도 좀 가지고 놀만 할 것 같고. 오전에는 뭐 해야 됩니까? 양매도지, 그죠? 양매도, 그죠? 예, 내일은 위클리 옵션 양매도, 아침에 양매도 들어가면 돼요. 양쪽으로 다 까면 됩니다, 그냥. 양쪽으로 까면은 다 먹어요, 그냥요. 아침에는 양쪽으로 까고, 오후 2시 되면은 하고. 그 다음에 선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제일 고민되는 게 선물을 매도를 치고 잠수를 탈까 이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요. 제가 얘기했던 249자리 6, 249.6 월요일날 화요일이었습니까? 248.8입니까? 9까지 왔었지, 그죠? 왔었는데 여기 또 안 찍네, 그죠? 이게 온다고 해서 내가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이거죠? 온다고 해서 잡을 수 있을까? 왜? 그동안 245에서 굉장히 괴롭혔거든, 지금요. 잡으면 물리고 잡으면 물리는 이런 괴롭혔거든요. 이게 잡을 수 있을까? 뭐 저는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자리는 잡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묻는 장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욕심 안 낼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 오더라도 내일 아침에 오더라도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지만 오더라도 저는 욕심 안 낼 가능성이 높아요. 내 못이 아니라는 걸 저는 두 번 다치는 바보 아니거든요. 1,000만 원 먹을래 100만 원 날릴래 그러면 저는 100만 원 안 날리는 걸 택하지 1,000만 원 먹는 걸 택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내일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뭐 시황이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는 소리고요. 뭐 주가 미국이 어쩌니 뭐 유가가 떨어지니 필요 없고요. 돈지라는 놈이 상방이냐 하방이냐 보면 될 것 같고요. 돈지라는 놈 따라가면 될 것 같고 그 돈지라는 놈이 변심을 해가지고 하방으로 간다 그러면 따라가면 되고요. 가들이 계속 버티고 있으면은 그냥 우리도 뭐 그런 값도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예, 중요한 거는 심리를 이용한다. 자, 개인들이 하방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외국인들은 지금 굉장히 이용을 하고 있다. 근데 저는 크게 봤을 때는 어차피 내려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그게 타이밍이고 언제 내려오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려오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다. 중요한 거는 큰 손해 보면 안 된다. 지금은 큰 손해 보면 안 된다. 뭐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주말하고 뭐 오늘 선거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선거 어디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보시다가 내일 제가 아침에 또 시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